전세 월세 대란이라고 뉴스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뛰고, 그렇다고 해서 월세로 가려고 그랬더니 월세 가격도 뛰고 월세 매물도 없어지면서 더더더 가격은 월세 가격은 올라가니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이 돈을 매달 내게 되면 난 도대체 언제 돈 모아서 언제 그러면 나는 나중에 내가 번듯한 내 집 마련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떠밀려가지고 등 떠밀려서 내 집 마련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 전세도 없고 전세 물량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 올라가서 맞춰보려 했더니만 돈은 없고 대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거기 내가 원하는 입지에 거기를 못 사니까 또 조금 더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 광역시 대부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입주가 많은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 말이죠. 지금 대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하냐? 그냥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대구도 3월 거래량, 2026년 3월 거래량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말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저 같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들이 옛날처럼 매물을 막 누린다거나 취득세 중과에 허들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갭 투자하고 이것도 막 대출 나오니까 투자해가지고 월세로 놓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언제부터입니까? 7, 8년 전부터 이렇게 취득세 중과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그것은 없는 거죠. 시장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1주택자를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이나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무주택자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의 거래량이 대구에도 보통 평균적인 이제 예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 이걸 제외하고 2,500건, 3,000건 사이에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벌써 지금 3월 달에 거래량이 이만큼 나와버린다? 그러면 야, 이거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이 수요가 이만큼 아직까지 실수요자 분들도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서울은 도대체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주요 입지에는 약간 주춤한다 그러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뭐 대출 규제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집을 팔아라, 양도소득세 중과 때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5월 9일 전에 팔아라. 근데 그 이야기는 잠시 나오고, 또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거기 말고 주변부 있죠. 그걸 제외하고 약간 이급지, 그다음에 이 주변에 도봉구, 노원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은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냐? 그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슬슬 이제 그 흐름이 가서 점점 거래량도 늘어나고, 중요한 것은 이쪽 동네에 전세, 월세 매물도 씨가 말라간다라는 얘기를 여기도 이제 신문에서 나오더라고요. 뉴스 같은 데 보니까 1000세대 뭐 전세빵 2000세대에 매물 없고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실 데이터를 돌려와서 이 노원구 있죠. 노원구의 전세 매물을 봤더니 막 이렇게 그냥 수직 낙하, 매물 자체가. 야,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서울에 돈이 안 모인다 이거죠. 그쪽에 사람들이 뭐 집을 안 사려 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막 빠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매매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 회복하고 있다. 노원구도 말이죠. 노원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급지가 서울에 있는 이런 상급지에 비해서 하급지에도 지금 흐름이 걸로 넘어가서 전세가 씨가 말라가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신축 입주는 없고 이미 확정돼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살려 그러면 전세가 물량이 없어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더 전세를 상행된 만큼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외곽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평수를 낮춰서 간다거나, 아니면 더 구축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선택을 하거나,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대로 서울도 지금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거기도 이렇게 딱 막혀 있는데도, 허가가 막혀 있는데도 이렇게 허가 대기하고 있는 구청에 엄청나게 지금 물량이 많다라고 보니까, 야, 지금 또 역시 지방에서 팔고 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전월세에 살고 있는,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전월세 답이 없다, 앞으로 신축도 없고 공급도 없고 구축에 있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 다 때려잡으니까 더 이상 전세 월세 매물 나올 게 딱 보이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연끌을 해서라도 그냥 약간은 지금 너무 중심감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안에 인솔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집을 그냥 사버리자. 대출 받아가 집을 사면서 어차피 내가 전세 대출이잖아, 월세 나가면 계속적으로 매달 주급으로 나가는 거 똑같은데 원리금 갚아 나가면서 강제 저축한다는 의미로 그냥 집을 사버리자. 이런 게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 광역시도 저는 이런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 거래량을 보면 나오니까 말이죠. 또 데이터적으로 가격이, 매물이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임대 물량이 씨가 말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미 현장에 나타나고 있고, 잘 모르는 사람만, 관심 없는 사람만 모르는 거죠. 언제까지 지방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창하지만 지방에도 오를 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지방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급지로 지금 흐름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년 전, 3년 전보다 1억이 4억짜리 아파트가 5억 된 게 1억이 우리가 모으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실을 회피하고, 난 모르겠다, 지방 끝났다, 전월세에 살면 되지. 지방 주변에 가셔가지고 한번 꼭 오늘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집은 안 사더라도
임대나,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 거죠.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월세 매물이 지금 대구도 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은, 특히나, 뭐, 정치 색깔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정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러고, 대출을 막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주택을 있는 사람들을 다 팔려 그러고, 가격을 잡겠다라는 명분에서 대출 억제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뭐 완벽하게 그렇게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이쪽은 그나마 그래도 시장 흐름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갔는데, 강남 3구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치 색깔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보면 다 이 빨간색 2번이고, 나머지 서울의 대부분 저 외곽이나 이런 쪽은 지금 거의 다 민주당을 다 뽑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 민주당을 뽑아가지고 부동산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안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매 가격을 잡는다. 이게 안정화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를 안정화시킨다는 개념도 있겠죠. 부동산 쪽으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문구 자체가 매매 가격은 안정화됐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흐름이 조금 꺾여가지고 이렇게 뭐 안정화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월세가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물량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쪽을 지지하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을 뽑아줬더니만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매매 가격을 잡아주던지, 아니면 나는 전월세 사니까 전세나 월세 가격을 안정시켜 준다든지. 근데 둘 다 안 되고 있죠,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강남 3구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제 그 외곽에 지금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가격을 너무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내 집 마련 해버리자,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적으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저당을 찍었는데, 저당이 나에게 해준 게 뭐겠지? 요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요까지는. 정치적으로는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거는 다 우리의 개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선택이 자유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정책을 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가지고 매매가를 억누르게 하고 세금 폭탄 때리고 대출 다 막아버리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헐값에 다 내던지게 진짜 한 게 맞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안정이라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매물이 시장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선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다거나, 그게 아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저들은 전월세 가격을 지금 못 잡고 있지? 왜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못 나오게 하고 있지? 이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성인의 IQ 한 100만 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저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대놓고 지지를 하는 거지? 저는 여기서 자꾸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찍어줬더니만 자기들만 부자가 되고, 자기들만 영향력이 있고, 자기들만 계속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현실이 팍팍하지? 여기다 대고, 이번에 또 뭐 추경을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돈을 뭐 뿌리겠다? 환율은 지금 1,530원이 얼마 전에 고점 찍고, 제가 한 작년 말이었나? 1,500원대 왔다리 갔다리 이제 곧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기다라고, 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폭등하고, 환율 폭등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쟁 때문이든 뭐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가지고, 그만큼 저기 대한민국에 대한 화폐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제대로 이런 인플레이션, 환율, 물가, 주거비 상승에 대비해서 내 지금 도대체 제대로 내가 지금 현실 파악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하면서 의사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확실하게 내가 앞으로 더 좋아질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왜 자꾸 나의 뇌피셜만으로 저들이 나를 잘 먹어 살해줄 거다, 모든 사람 평등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왔는가? 이제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들은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한 번쯤은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메시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존합시다. 화이팅입니다.